자,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맨날 단어 뭐 외워야 되고 못 외우면 제시험 보고 남기고 이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영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수학은 못하면은 왠지 바보가 된 느낌이니까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자, 근데 니네들이 관점을 좀 이렇게 잘 잡아야 돼. 내가 과학 선생이어서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봐. 수학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냐? 일주일에 수학 몇 시간 배워? 6시간을 배워? 학교에서? 4시간 배울걸? 맞을걸? 4시간 배워. 3시간 배우는 학교는 미친 학교야. 영어 몇 시간 배우냐? 4시간 배울걸? 4시간일걸? 3시간이라고? 내가 알기로 4시간일 텐데? 3시간이야? 미쳤네, 지상고는. 4시간 아니야? 저희 작년에는 3시간이었어요. 대박이네. 국어는? 자, 각각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물리 몇 시간 배우니? 3시간. 화학 몇 시간 배워? 3시간. 생명? 3시간. 지구? 3시간. 봐라. 수학 그래 1등급 맞았다 이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존나 싫어. 2등급. 영어 4번이에요. 4번이지? 아마 4번일 거야. 웬만하면 4번이야. 국어 열심히 뭐 이제 고전시가 얄라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외워가지고 올해 2등급 나왔다. 근데 물리 공부하기 존나 싫어. 화학도 싫어. 생명 좀 잘 외웠어. 지구과학 잘 외웠어. 너네 보면 이게 너네 종합 등급이야. 평균치 된 게. 국영수 합쳐봐. 단위수 몇 단이냐? 12단이네. 지상고 과중반 12단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국영수 합친 거랑 지상고 과중반은 단위수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뭐 물리 화학 뭐 왜 수학은 일주일에 니네 공부를 막 6시간 7시간 확 하면서 왜 지구과학은 30분 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생명과학은 뭐 40분 하면 할 만큼 다 했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과학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신 종합 등급을 잘 맞으려면 물론 얘도 중요한데 그만큼 잘 맞아야 돼. 얘랑 비중이 똑같습니다. 전 가족만 아닌데요? 그럼 뭐 이제 지구가 안 듣겠지 뭐. 물화생. 그러면 9단이야 그래도. 9단이면 영수 합친 거보다 큽니다 그럼. 제발 생각이라는 걸 갖고 사세요. 갖고. 중요하니까 어떤 과목 하나가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단위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서 푸셔야 돼요. 오늘 4월 4일입니다 오늘. 아 맞다. 요번 주 주말쯤 해가지고 내가 전체 문자를 한번 보내긴 할 건데 너네 4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너네들이랑 관계없죠? 선거날이니까. 너네 선거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선거날 학교 안 가잖아. 아마 여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미친 보충을 다 짜놨을 거야. 뭐 이제 수학, 영어, 국어. 나도 보충하려고 보니까 짤 수가 없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짤 수가 없어. 내가 짜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야 물리는 4월 10일 2시부터 4시까지다. 그러면은 얘는 수학 못 가고 얘는 영어 못 가는데요. 얘는 국어 못 가는데요. 다 못 가는데요. 그래서 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4월 10일 날 내가 612호에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망부석처럼 그냥 앉아만 있을 거야. 여기 위에야, 이 위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으면은 너네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학원을 가시든 여기를 오든 어떤 보충을 하든 그냥 보충 다 하고 중간중간 뭐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내가 선생님 저 과학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 오세요 그냥 와서 니네가 모르는 거 질문하고 가면 돼요. 너네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난 계속 앉아만 있을 거야. 당연히 너네들도 정규 수업 있을 거고 나도 정규 수업 있기 때문에 6시까지만. 내가 아마 지금 생각할 때는 1시쯤 출근하지 않을까? 나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서 12시나 1시나 이쯤에 올 거니까 나 오면은 아무 때나 오세요. 너네 공부하고 싶은 아무 과목이나 들고 와서 문제를 물어보셔도 되고 선생님 좀 내용 여기 좀 부족합니다. 그럼 내가 내용 설명해 줄 거니까. 이건 뭐 빨리 오는 새끼 선착순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늦게 오면은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문제 푸세요. 여기는 내가 자료를 다른 거 뭐 너네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내가 자료 또 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공부는. 대신에 어쨌든 나는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거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전 필요 없는데요? 안 와도 돼.
뭐 진짜 뭐 내가 안 온다고 해서 뭐 니네 왜 왔어? 얘기 안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제 고2 정도 됐으면 공부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 17번 봅시다. 4주차 주간지의 17번 문제다. 자, 그린 가와 나는 마찰이 있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대부분의 문제는 마찰이 없었거든. 근데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 나와요. 그럼 마찰력은 일단 방향이 어디냐? 방향. 당연히 너네 얘도 마찬가지다. 밀면 언젠간 정지하지. 그럼 내가 힘을 줬는데 정지까지 간다는 거는 마찰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하는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해 줄게. 마찰력이야. 결론. 이 새끼도 힘이에요. 힘. F입니다. F. F는 MA죠. 얘에서 다 유래하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볼게 그냥. 자, 지금 가의 상황에선 F0의 힘을 줬대. 그랬더니 요 A, M자리의 질량을 갖고 있는 새끼가 2M분의 F0의 가속도가 생겼대요. 야, 그러면 F0의 힘을 줬다. 그때 F는 MA야. 질량 M에다가 A, 가속도 2M분의 F0. 이게 가속도야. 결국은 지금 얘 약분되니까 남는 게 2분의 F0밖에 없죠. 도대체 나머지 2분의 F0는 어디로 간 거야? 이게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F0의 힘을 줬는데 이 물체가 갖게 되는 R자 힘은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의 힘이 마찰력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진 거다. 결론, 마찰력 스몰 f라고 할게. 스몰 f는 MA인데 얘가 2분의 F0다 이거야. 2분의 F0. 마찰력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찰력도 당연히 질량 곱하기 가속도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마찰력이 2분의 F0면 여기에서의 마찰력은 F0죠. 2분의가 없어지지. 왜? 질량이 2배 커졌잖아. 그럼 마찰력도 2배 커지는 거야. 가장 쉬운 예지 이게. 요거 한 개를 요렇게 할 때랑 얘 2개 붙여가지고 요렇게 2개를 연결시킨 걸 쫙 밀 때랑 마찰력이 당연히 2배죠. 항상 기억해. 마찰력도 힘이야. F. 그럼 힘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2배 크면 마찰력도 2배 커져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적인 질량이 3M이니까 여기에 마찰력은 2분의 3F가 되겠죠. 이게 마찰력이죠, 여기서. 얘보단 3배 커야 되니까. 질량이 3배면 마찰력도 3배. 이렇게 봅시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봐야겠네. 두 번째 상황에서는 F'이라는 힘을 줬어요. F'이라는 힘을 줬을 때가 2M에다가 가속도 곱한 거잖아. 근데 가속도가 가와 나에서 둘 다 2M분의 F0예요. 2M분의 F0. 그러면 F'이 F0네. 이러면 안 돼. 마찰력 고려해야 된다고요. 마찰력을. 얘를 줬지만 R자 힘이 이만큼이고 마찰력으로 들어간 힘도 있잖아. 그 마찰력이 지금 F0다 라고 했죠. 결국은 F'이란 힘이 2F0입니다. 이해되죠? 자, 마지막 상황. 얘 F' 줬어. 그럼 너 이제 2F0지 뭐. 2F0를 줬는데 마찰력이 이만큼이 이미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가속도 당연히 구해야 될 거야. 그래야 이제 뭐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뭐 구하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2F0를 주면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작용되어지는 게 2F0면 반대쪽으로 작용되어지는 힘이 이거야. 결국은 지금 얘가 빼면 전체 합력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합력. 요게 전체 합력인데 요게 F는 MA. 전체 질량 3M. 여기에 이제 가속도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 2분의 4F니까 2분의 F0가 전체 합력이네. 2분의 F0라는 전체 합력을 얘기할 때 3MA니까 결국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3m 이항시키면 6m분의 F0입니다. 요게 가속도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차피 A나 B가 같이 연결시켰기 때문에 얘 가속도도 6m분의 F0, 얘도 가속도는 6m분의 F0예요. 그러면 지금 다해서 B가 A를 미는 힘을 구하래. 그럼 봐봐. 얘가 얘를 미는 힘을 구하래. 대신 얘도 얘를 밀죠? A가 B를 미는 힘이랑 B가 A를 미는 힘이랑 당연히 똑같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시오랑 같은 겁니다. A가 B를 미는 힘. 그럼 결국 A가 B를 미는 힘으로 계산해도 돼. 그러면 EF0를 줬어. 너네 마찰력이 있으면 이쪽으로 2분의 3F0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마찰력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찰력도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 2m짜리의 B에 작용되어지는 마찰력은 F0고 m짜리 여기에서 작용되어지는 마찰력은 2분의 F0예요.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전체 마찰력 2분의 3F0가 나오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얘를 A쪽에 가속도가 얼마냐? 6m분의 F0. 자, 운동방정식 만들어 봅시다. 운동방정식은 F는 MA 만들자는 거야. 그럼 얘 EF0를 줬는데 반대쪽에서는 2분의 F0로 미는 거지, 일로. 자, 그 다음에 A쪽의 R자임이 요거 곱하기 얘 질량이죠. F는 MA. 그러면 질량이 M이고 A 가속도가 6m분의 F0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얘가 2분의 3F0 얘가 6분의 F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값이 다르잖아.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작용되어지는 R자임이 얘에다가 얘 곱한 게 맞아. 근데 요 마찰력만큼이 반대쪽으로 작용되니까 이만큼의 힘을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준 게 얘 전체 R자임이에요. 결국은 여기 EF0 그냥 이걸로 계산해도 돼. B가 A를 미는 힘 이걸로 계산해도 되고 A가 B를 미는 힘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하면 얘 R자임 6m분의 F0의 가속도로 얘죠. 그럼 6m분의 여기 곱하기 2m 하니까 3m분의 F0 요게 이제 얘 R자임인데 얘 R자임이 이쪽이죠. 방향이 얘가 이제 움직이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힘의 크기가 2분의 3F0가 있기 때문에 2분의 3F0를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잠깐만. 아, 여기 3m분의 요 F0 얘가 R자임 자체가 6m분의 2m 곱하니까 3분의 F0 얘가 2분의 3이니까 6분의 2 잠깐만 6분의 9 6분의 7 B가 A를 미는 잠깐만 뭐에서 문제야? 힘만 구하는 거구나. 힘만. 그럼 이제 F만 구하면 되니까 F에서 얘가 EF0로 밀었는데 다시 볼게. 야, 어차피 마찰력이 얘 대 얘가 1대2로 나눠 갔거든. 그래서 얘에다가 작용되어지는 힘이 얘에서 요거 빼서 요만큼 남는 게 2분의 3F0인데 요게 힘이 남는 거야. 그때 요거 작용되어질 때 얘 작용되어지는 R자 힘이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R자 힘이 3분의 F0. 그럼 얘가 R자 힘이 나오려면은 B가 A를 얼만큼 밀어야 되냐고. 3분의 2F로 얘가 밀고 얘 자체가 R자 힘이 나오려면 이쪽으로 얼마로 밀어야 되냐? 6분의 2 그럼 6분의 9 6분의 7 답이 왜 6분의 7이 나오지? 그럼 뭘 문제에서 잘못 푼 거야? 가속도 마찰력 가속도가 6m분의 F0 맞는데? 그럼 6m분의 F0에서 B가 A를 미는 힘 그럼 F'을 줬으니까 2F0고 2F0를 줬는데 F가 가속도가 2m 곱하기 지금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냥 봅시다. 지금 어차피 요 다시 요 봐봐.
얘가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EF0거든. 근데 B 거만 생각해봐. B 거만. B는 어차피 EM이라는 질량으로 가속도가 아까 6M분의 F0. 요게 B에 작용되어지는 R자 힘이거든. 근데 이쪽으로 작용되어지는 힘에 B가 A를 미는 힘, 요거 구하는 거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찰력을 더해주면 되죠. 얘가 얘를 미는 힘이라는 거는 결국 얘가 얘를 미는 힘이니까 A가 B를 미는 힘은 B에 대한 R자 힘에다가 B의 마찰력까지 더해주면 되겠지. 다시 잘 이해해봐. 다시 봐봐.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랑 똑같아. 그럼 A가 B를 얼마로 미냐는 B에 작용되어지는 B만의 R자 힘이 있을 거고 그 R자 힘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 곱하면 돼. 근데 마찰력은 운동 방향에 반대로 적용되어지는 힘이잖아. 이것까지 얘가 같이 밀어야 얘가 움직이죠. 그래서 B에 작용되어지는 R자 힘에다가 B의 마찰력까지 고려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3분의 F0에다가 3분의 3F0니까 3분의 4F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분의 4F0. 자, 이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문제 마찰력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 18번 문제. 자, 일단 17번이나 다음에 그 18번은 야, 요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연계되는 문제인데 이건 너네 시험엔 안 나요. 일과 에너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F의 크기가 나와. 이건 됐어. 뭐 이제 여기서 당겨지는 힘이 F를 받아서 L만큼 가니까 FL만큼의 W는 F에서 1 크게 나와요. 1. 근데 얘가 운동 에너지가 얘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마지막에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큼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F의 크게 나오는 거야.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자, 여기는 됐다. 넘깁시다. 잠깐만. 디귿 보기는 너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니은 보기는 어차피 상관없고 디귿 보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요건 이제 등가속 운동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가속 운동 식에서 봅시다. 일단 우리가 처음 속도가 V인데 마지막 속도가 정지다. 자, 이걸 내가 하는 이유가 너네 식을 잘 세우라는 거야. 식을 보시면 V는 V0 플러스 AT가 있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있죠. 그 다음에 EAS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먼저 시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T 구하면 땡이야. 자, 근데 문제가 이동거리가 S가 아니라 L이죠, 지금은. 그럼 L 갔대. 두 번째 식 넣어봅시다. V0가 처음 속력이죠? 처음 속력이 얘 V야. 그래서 지금 VT입니다, 그냥. 이거 시간 구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가속도. 지금 우린 가속도 여기서 못 구했습니다, 이거. 가속도라는 걸 다른 식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2분의 1 AT의 제곱. 그대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씩 한번 볼까? EAS 대신에 L 넣죠? 얘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얘가 마지막 속도입니다. 얘가 처음 속도고 처음 속도가 V야. 즉 얘가 0이에요. 얘가 0. 그럼 얘가 처음 속도니까 마이너스 V 제곱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에 대한 식으로 풀면 2L분의 V 제곱 뭐 마이너스 값인데 자, 근데 너네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된다. 이 새끼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 가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아요. 등가속도예요. 등가속도. 너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식들은 다 등가속 운동할 때만 쓰는 거고 물리 원에서는 등가속 운동이 아닌 애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때 속도가 V에서 0이 된단 말이야. 마지막에 정지니까.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겠냐 마이너스 값을 갖겠냐.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양의 값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A 값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1번식에서도 V는, 자, V0가 이게 마지막 속도죠? 마지막 속도가 0이기 때문에 V는 아니고 0은 이렇게 되죠? 얘가 V잖아. V 플러스 AT 하면 틀리다고요. 쓸 거면 제대로 써야 돼. 여기 가속도 자체가 V에서 0이 되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가속도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T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얘 이항시키면은 AT가 V가 되니까
결국은 A라는 게 T분의 V다. 이리 돼요. 근데 얘가 이제 나왔죠, 이게. 요거. 여기다 넣으면 돼. 그래서 얘가 T분의 V다. 해가지고 뭐 식을 푸셔든, 그건 T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식으로 풀어도 되고. 뭐 이건 개념은 이렇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속도 A를 결정할 때 부등호를 너네가 잘 써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유형 풀 때 다 낚여요. 다시 집에, 이거는 뭐 연립방정식 하면 되니까 집에 와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22번 질문 문제. 자, 22번 문제 한번 볼게.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1kg A와 B를 실로 연결한 다음에 B를 P점에서 가만히 놔. 자,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가만히 놓았음. 그러면 처음엔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건. 가만히 놨다, 이거는 잡고 있었다니까 속력이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이 문제 풀 때, 오늘도 이 심화 문제 풀 때 또 나올 건데 항상 빗면상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랬냐? 무조건 등가속이에요. 무조건 등가속. 언제나 우리 등가속 운동을 할 때는 물론 식에다가 넣어서 풀어도 풀립니다. 아까 내가 썼던 세 개의 식을. 하지만 무조건 평균 속력 이용하랬죠. 평균 속력의 정의는 처음 속도가 0인지 0이 아닌지 상관없어. 지금은 0이래. 그럼 여기까지에 평균 속력을 구해라. 만약에 얘가 T면 얘가 V라고 칩시다. 그럼 평균 속력은 뜻이 뭐다? 중앙값, 가운데 속도예요. 평균 값은 가운데 값. 너네 원래 평균 속력 구하는 식이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야. 이게 결국은 중앙값이라고요. 얘와 얘 가운데 값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평균 값은 당연히 2분의 V예요. 그런데 내가 꼭 기억하라는 게 있었지. 요거. 평균 속도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도 중앙시간입니다. 이걸 기억 잘해야 돼요, 이걸. 자, 그럼 다시 해볼게. 평균 속도는 물론 이런 식으로도 풀지만 당연 전체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갔냐, 이게 평균이에요. 전체 몇 초 걸렸대? 몇 미터 갔냐? 전체 6미터 갈 때 2초 걸렸네. 그럼 2초 만에 6m 간 거면 평균적으로 몇 미터 퍼 세크로 간 거야? 3m 퍼 세크로 간 거죠. 그게 평균 속력이에요. 다시. 평균 속력은 중간 속도. 봐. 처음 속도가 0. 중간 속도가 3. 그럼 마지막 속도가 봄이나 몇이냐? 6이잖아. 이거잖아. 얘가 3이라고. 그럼 얘가 6이지.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속도가 6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빗면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풉니다. 자, 문제 볼게. B가 Q를 통과한 순간부터 속력이 0이 된대. 자, Q를 통과할 때 실이 끊어집니다, 이게. 자, 실이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이 새끼 혼자 운동해. 자, 근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실이 끊어지기 전에. 야, 그럼 봐봐. 당연히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힘이 얼마니? 요렇게 당겨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mg로 곱하는 게 힘이니까 10N이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요 힘은 뭐야? 요쪽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죠. 내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 빗면 힘이라고 그랬지. 그냥 빗면 힘이라고 두세요. 이렇게만 두시면 돼. 자, 근데 얘가 1kg, 얘가 1kg죠? 그럼 결국은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면은 2kg짜리를 여기로 10N을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빗면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때 가속도가 얼마야? 그래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해요? 아니지. 이걸로 구하는 거라니까?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몇 초 만에 몇 미터 퍼 세컨드 변했냐?
2초 만에 6m/s가 변한 거죠. 0에서 6까지 간 거니까. 그럼 가속도가 3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 가속도가 지금 3이다 이거야. 그럼 봐봐. 가속도가 3이 나왔다는 거는 F는 ma. 전체 합력이 6N이에요. 그게 전체 합력의 크기야. 6이. 근데 이미 1로 10으로 당기고 있었어. 그럼 이 새끼 몇으로 당겨야 되냐? 얘로 당겨야죠. 그래야 전체 합력이 6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빗면 힘을 구하시면 됩니다. 결론! 빗면을 내려갈 때 물체에게 작용되어지는 힘의 크기가 4N이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이 물체는 질량이 1kg였어. 자, 근데 봐봐. 이 새끼가 당연히 여기까지 쭉 올라갈 때는 마지막 속도가 6m/s가 된 게 맞는데 그때 딱 끊어져. 이게 끊어졌다는 개념은 이게 날아간 거예요, 이게. 없어. 그리고 결국 이제 1kg짜리를 이쪽으로 4N으로 당기는 거랑 같지 그러면. 자,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 실이 끊어진 이후로는 빗면 아랫방향으로 4m/s 제곱의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멈출 때까지 몇 미터 이동하냐? Q부터. 그럼 처음에 6m/s였잖아요, 속도가. 근데 이게 반대편, 이제 올라가는 속도였죠? 근데 이제는 쭉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러다가 정지하겠죠? 그러니 요리 돼야죠. 정지. 그때 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4입니다. 물론 뭐 마이너스 4인데 필요 없어요. 기울기가 4. 그럼 얘가 6이면 얘는 몇이냐? 1.5냐? 그래야 1.5분의 6 해서 4 나오죠. 그럼 결국 뭘 구하냐면 이동 거리. 이거 면적 구하는 거네. 몇 미터? 6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4분의 6, 38. 16m가 4m니까 4분의 16. 4분의 16, 4. 4.5. 답이 4.5m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너네 학교 운전고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운전고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당연히 이 문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운전고는 이 정도는 평이한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것도 난이도 높은 거예요. 이거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나 빗면임 판단하는 거 요걸 조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질문 문제 39번. 자, 이거 39번이 공통적으로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 39번 나한테 질문한 인간들 잘 들어야 된다. 니들은 운동방정식을 못 만드는 겁니다. 운동방정식을 만들면 이 문제는 끝나요. 근데 운동방정식을 못 만드는 거야. 아, 쌤, 자꾸 운동방정식 뭐예요, 그게? 야, 내가 몇 번은 얘기했지만, 운동방정식은요,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은 F는 MA 만들라는 거야. F는 MA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F는 한쪽으로만 당겨지는 힘밖에 없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 양쪽으로 잡아당기든가 이 힘의 크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야, 그냥 바로 본다. 가. 야, 모든 힘을 다 생각해. 모든 힘. 지금 얘를 한 줄로 피랬지. 요렇게 피면 당연히 얘는 밑에 방향으로 mg가 있죠. 자, 그러니까 한 줄로 펼치면은 4kg짜리가 있고, 아, 얘도 있네. 어우씨, 이 새끼. 얘도 이렇게 펼쳐야죠. 그럼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 결국은 요거잖아. 요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는 거지. 개념이 그래.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연결시킨 그림이라 보면 4kg짜리가 중앙에 있는데 이 새끼에게 연결된 게 질량이 m짜리, 이쪽으로 mg만큼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된 게 질량이 2kg짜리. 그럼 이쪽으로는 몇 뉴턴으로 끌어당기냐? 중력가속도 10이네. 자,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이거 됐다. mg가 아니라 10m. 이렇게 되겠다.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이쪽으로는 20이죠? 야, 근데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잘 들어봐. 너네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B도 없고 C도 없다고 쳐봐. B도 없고 C도 없어. 줄 끊어버려요. 그럼 A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씩 쌤 얘는 왜 중력 생각 안 해요? 얘는 중력이 아랫방향인데 이걸 이 면이 떠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중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 낀 거야. 얘와 얘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있어. 이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이 F만 고려하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없으면 요게 운동방정식이에요. 요게.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C를 지구가 당기는 방향의 반대죠. 그럼 이게 지구가 당겨지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F가 있다는 거지 뭐. 그지? 아 그럼 이걸 여기다 뭐하러 적냐? 여기다 적으면 되지 뭐. 맞잖아. 방향 똑같잖아. 자 그러면 이제 F는 M에 생각하면 돼요. F는 힘입니다. 힘. 얘와 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다. 방향을 보세요. 방향. 내가 항상 기억하랬다. 알짜 힘의 방향으로 빼야 됩니다. 다시.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일로 갑니다. 일로 가. 이게 운동 방향이에요. 결론. 너네 생각 잘해. 요 두 개 더한 게 크다는 거야? 얘가 크다는 거야? 이게 크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20에다가 F를 더해도 그래도 얘가 큰 거야. 질량이 아마 무거울 겁니다. 최소 2kg보다 무거워야지. 얘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동방정식은 꼭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된다고. 그래야 가속도가 양의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럼 큰 쪽 10m에서 작은 쪽을 빼 20 플러스 F를 빼야 됩니다. 요게 F예요. F 전체 힘 합력. F는 MA. 그럼 전체 질량 요거잖아. 다 더하니까 6 플러스 M이죠. 가속도 A 얼마야? 좋냐? 등속이었네 이 새끼.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등속이면. 야 등속이면 뜻이 뭐냐? 같죠. 응? 요쪽 힘과 요쪽 힘이 같아야 등속이지. 그래서 20 플러스 F가 10M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등속 운동할 수 있어요. 야 너네 등속 운동은 알짜임이 0인 거예요. 그럼 알짜임이 0이니까 이쪽 당겨지는 힘이나 이쪽 당겨지는 힘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등속의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게 이런 거 너네 캐치 잘해야 돼. 자 두 번째 얘는 가속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대로 해보면 되겠다. A가 4kg짜리가 있는데 얘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랫방향으로 힘이 있지만 얘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에 A는 A만의 합력은 없어요. 그럼 B랑 C만 해주면 돼. 연결시킨 게 일단 C 질량 M짜리, 그 다음 B 2kg짜리. 근데 얘가 연결된 상황에서 일로 가네? 그럼 똑같잖아. 반대로 일로 F를 준 거거든? 그럼 이 F를 일로 가도 된다니까,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얼마냐?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이 20N,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은 mg, g가 10이니까 20 플러스 10m 요래 되겠다. 그때 자 드디어 이제 F는 M을 만들 수 있겠네. 누가 크다고? 힘의 크기가 누가 크다고? 얘가 크다고. 그럼 F는 MA 만들 때 20 플러스 10M 얘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라고요. F 이게 전체 합력이야. F는 MA 전체 질량이 6 플러스 M MA 드디어 가속도가 2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연립하세요 이거. 연립하시면은 질량이 미친놈이 나왔네. 14kg가 14kg가. 그 다음에 F가 120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14니까 이거 더하면 140이죠? 그럼 140이 나와야 되니까 F가 이제 120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어. 자, 기억 봅시다. M은 14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F의 크기가 120이다. F 120 맞네. 디귿. 나에서 C가 B를 누르는 힘은 104다. 잘 봐 이제. 자, 항상 이렇게 봅시다. 이 상태에서 그냥 봐도 돼.
얘가 14죠. 가속도가 2입니다. A는 2, A는 2. 다 한 덩어리가 돼서 갔잖아. 근데 지금 디귿보기가 나에서 C가 B를 누르는 힘을 구하래. 그럼 C가 B를 얼마로 누르고 있니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 요 새끼가 C가 B를 얼마로 누르니 이거란 말이야. 근데 B의 R자임이 얼마니? 이건 그냥 곱하면 땡이에요. R자임 4N이야. 다시 R자임이라는 거는 얘와 얘를 다 더했을 때 이 새끼가 4N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당연히 이 새끼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왼쪽에 있는 힘과 오른쪽에 있는 힘 중에 오른쪽에 있는 힘이 4N이 더 크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 이게 R자임의 개념이라고. 야, 얘가 지금 14kg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140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은 160이죠. 그때 중요한 게 있어. 이 20은 지구가 땡기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볼게. B, C. 문제 디귿보기가 C가 B를 누르는 힘, 이걸 구하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에다가 떠받쳐주는 힘, 요게 120N이 있어요. 그때 지구가 얘를 20으로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그지? 그럼 봐봐. 얘가 얼마로 누르는지는 전체 합력이 이게 나와줘야 돼. 그럼 얘를 지구가 20으로 밀어 당기고 아래에서 위로 120으로 올리면 실제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힘이 얼마야? 100이지 뭐. 다시 지구가 얘를 20으로 당겨. 근데 F라는 힘으로 얘를 120으로 밀어. 그럼 얘에게 작용되어지는 건 합력이 위로 100이잖아. 근데 얘만의 R자임이 아래로 4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 위에서 얼마로 당겨야 되냐고. 104로 밀어줘. 104로. 104로 밀어야 100으로 위니까 4만큼의 R자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보기 104가 맞습니다. 요 39번 문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운동방정식 만드는 게 약간 복잡합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너네 당연히 심화 문제 가면 갈수록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근데 이거 꼭 해야 돼. 운동방정식 만드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팁이 요거 할 때 F는 MA 할 때 항상 합력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운동하는지를 꼭 캐치해야 돼. 어디로 운동하는지를 꼭 캐치해야 돼. 그러면 요 힘이 크니까 요 힘에서 요 힘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방정식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 지구가 얘를 당겨주는 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로 얘를 미냐 이런 거 구할 때 합력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얘 R자임의 방향으로 얘가 104로 밀어야지만 가능성이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간 조금 남았는데 한 문제만 더 푼다. 자, 이제 오늘 내가 요게 이제 고3들 내가 쓰는 자료인데 문제 심화 문제만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오늘 다 풀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어? 팔 올려줄게. 좀 이따가 신이 시간 올려줄게. 자, 맨 앞장은 그냥 뭐 내용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할 때 어떻게 푸냐. 자, 지금 내가 푸는 거는 등가속 운동만 있어요. 등가속 운동만. 8문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요거만 풀고 쉬었다 합시다. 자,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내가 수업할 때 야, 너네들 먼저 풀어. 그리고 시간 줄 거야. 다 풀면은 내가 풀어 줄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풀 시간을 줄 때 꼭 미리 풀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시간을 넉넉하게 줄 거야.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들이 돼야 고3 때 물리를 학교에 수능에 선택하셔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내가 풀어보니까 잘 봐봐. 일단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너네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 뭘 먼저 보랬니? 뭘 먼저 보랬어? 그렇지, 그걸 봐야 된다고. 문제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동시통과 동시도착. 자,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거보다는 좀 쉽게 나오는 문제들 유형이 A가 여기서 출발한다, B도 여기서 출발한다. 근데 맨날 나오는 유형은 A는 등속이야, 그대로 가. 근데 B는 등가속이야. 그래서 0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간대. 뭐 거리가 L이야. 맨날 이거야. 얘나 어떤 문제든 간에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동시에 도달한다는 개념은 뭐가 같다는 개념이야? 전체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주파한다는 거잖아. 그래야 동시에 통과해서 동시에 도착하죠. 결론.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거리를 가니까 평균 속력이 같습니다. 항상 이게 나오면 무조건 평균 속력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등가속 문제에서는 평균 속력만으로 풀 거야. 그래도 다 풀리거든. 자, 근데 이 문제, 너네 지금 내가 주는 8문제는 다 모의고사 나왔던, 수능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보니까 처음 속도가 얘 V고 처음 속도가 4V야. 그러면은 A랑 B가 나란하게 나갈 때 누구는 등속이고 누구는 등가속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얘 V로 가. 4V로 가. 근데 마지막에 속도를 줬다? 마지막을 주긴 줬는데 이상하게 줘요. V1, V2.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동시에 도착해서 출발을 하고 도착할 때까지 L만큼 간대요. 자, 그때 하나 유일하게 준 자료가 있어요.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2배래. 그 다음에 방향은 서로 반대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합시다. 평균 속력이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한 놈은 가속도가 플러스면 한 놈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평균 속력이 똑같대. 그럼 누가 가속도가 양의 가속도고 누가 음의 가속도일까? 얘가 V고 얘가 4V거든? 야, 얘가 양의 가속도고 얘가 음의 가속도면 미친 거지. 만약에 이걸 VT로 그린다면은 4V부터 출발하는 새끼는 더 빨라지고요. V부터 출발하는 새끼는 더 느려져. 어떻게 평균 속도가 같냐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양의 가속도고 얘가 음의 가속도구나. 여기까지는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2배래. 그럼 얘가 이 A라는 가속도가 갖고 있으면은 얘는 A라는 가속도가 되겠죠. 자, 이건 그래프로 풀어도 됩니다. 대신 그래프로 푸는 것도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거예요. 잘 봐. 먼저 VT 그리시고 처음 속도 4V, 처음 속도 V 찍어.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내려갈 거고 이 새끼는 빨라질 거거든?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 가속도는 결국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죠,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얘랑 비교하면 얘가 지금 B라는 물체 운동이고요. 얘는 A의 물체 운동인데 가속도의 크기가 A 쪽이 2A이고 얘가 A야. 그럼 기울기의 B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 2가 나와야죠. 그럼 얘가 요렇게 가면 이 새끼는 요렇게 가야 되고 이게 1대 2입니다. 기울기의 B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게 뭘까? 만나는 교점이죠.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이게 평균 속력. 하다. 이게 평균 속력이야. 그러면 평균 속력이 그럼 쌤 얼만데요? 모르지. 근데 잘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를 보겠어. 이게 몇 V일까? 3V죠. 왜? 기울기가 2대 1이라며. 그럼 기울기가 2대 1이라는 거는 같은 X축의 변화가 있을 때 Y축의 변화가 2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 기울기가 2대 1이 나오겠지 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3분. 그 다음에 내가 화학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게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4V와 V의 2대 1인 내분점이 결국 이 점이에요.
요게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자, 문제 끝났다. 잘 봐. 평균 속력은 가운데 속력이에요. 그럼 얘 얼마야? 진짜 돌겠다. 응?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요. 아니, 선생님,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중간 속도라 했어. EV가 변했잖아. EV 변해야지. 마이너스 V잖아. 마이너스 V 변해야 되니까 이 관점을 알아야 돼. 그래야 심한 문제가 풀려요. 그럼 여기 니은목이 그냥 끝났죠, 이게? V1이 2분의 5 V2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보기. B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죠? B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느려지니까. 반대 맞아요. 디귿보기. 자, 이거 잘 기억해라. 자, 일단은 너네 여기까지의 시간과 여기까지의 시간이 같아야죠. 내가 항상 평균 속도는 속도의 중앙값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중앙값이기도 한댔어. 그럼 요 시간이랑 요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럼 얘 봐봐. 이렇게 내려볼게. 얘 내려보면 좀 문제가 좀 이상한데 얘가 2V예요. 2V. 요거. 얘가 5V. 이렇게 되겠다. 뭐 비슷하네. 5V, 2V.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 시간이 얼마인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두 번째 팁이야. 등가속 운동에서는 절대로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몇 T 이렇게 주는 문제는 존나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T를 아예 안 줘. 그럼 우리도 T를 소거하고 풀어야 돼요. 그럼 쌤, T를 어떻게 소거해요? 시간은 뭐분의 뭐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러면 전체 속력이 얼마인데요, 쌤? 그게 아니지. 속도가 변하잖아요. 속도가 변할 때는 거기 구간을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평균 속도로 푸는 거라니까. 그럼 여기에 속도가 평균 속도야, 둘 다. 그럼 거리가 얼마큼 같대? 얘입니다. 얘가 3V분의 L초예요. 오케이? 요게 3V분의 L초야. 절대로 T로 잡으면 안 돼. 그럼 안 풀려. 그럼 여긴 몇 초겠냐고. 얘의 절반. 6V분의 L초죠. 그래서 디귿보기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이제 너네가 풀 때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복잡한 거를 한 번에 잘할 수는 없겠지만 니들이 이제 풀 때는 이렇게 평균 속도 이용하는 방법을 좀 잘 고려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해하시면 돼. 쉬었다 합시다.